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내일부터 새로운 종목들과 또 다툼을 벌여봐야 할 텐데 차분하게 월요일 맵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항상 일단 보라. 아침에 보고 조금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절대 서두르는 매매는 자제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스케줄 트레이드라고 해봤자 23일 노브랜드죠. 노브랜드 상장하는 거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조만 해주시고요. 도출된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월요일날 공제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보았습니다. 각자의 성향이나 취향에 맞는 종목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미션 종목들은 무리한 베팅을 하시고 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각자의 자금 환경이나 본인의 트레이더 성격에 맞는 종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블레이드 관련주라고 제가 이제 올려놓았는데요. 블레이드 관련인데 블레이드 ENT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종가에 상한가로 집어 들어간 종목인데 상한가 물량은 다 먹지는 못했어요. 여기 보면 경남제약 매각 문제 이제 이런 것으로 된 것인데 재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전격 인수 이런 나온 종목인데 근데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뭔가 큰일을 볼 것 같은데 또 월요일날 뚜껑을 열어보면 어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드 관련주는 주식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만 가지고 하는데 블레이드 관련주 중에서는 블레이드와 그리고 휴마시스 또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시간에. 그리고 경남제약도 시간에 상한가를 가했고 그리고 판타지오까지 더불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시간의 종목들을 항상 제가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큰일을 터뜨릴 것 같지만은 막상 아침에 뚜껑의 문을 열어보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들 중에서도 한번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은 종목이 한 5종목, 4종목 정도 되니까 블레이드와 같이 딱 올려놓으시고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내가 어느 종목을 먼저 추종을 하고 어느 종목을 머리를 잡아야 되는지 아침에 보면 표시가 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블레이드 관련주는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ICTK 금요일날 상장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당일날에 아마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매매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들 보셨을 텐데 80% 조금 넘게 수익이 나왔죠. 수익이 나왔는데 물론 중간에 50% 챙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80%까지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ICTK는 시간 내에 보면 마이너스 4% 정도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너무 관여하지 마시고 경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구간, 즉 37,000원이나 이런 구간에 이제 안금 시가가 4, 5% 잡히면 여기에 한번 일단 1차로 승부를 끌어보는 마인드를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이나 경력이 짧은 분들은 미끄러졌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이나 안 그러면 아침에 땡 했는데 바로 보합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렇게 할 때만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신규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구산업과 KBM메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구산업과 KBM메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여기였던 모양이네. 그죠? 이날에 이구는 자기가 먼저 일은 저질렀고 뒷마무리는 KB메탈이 해줬죠. 그래서 내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은 시간이 6%, 물론 지금 자리는 눌림을 주는 자리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월말 구간이기 때문에 월말로 넘어오는 구간에서는 눌림을 주는 종목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눈길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자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프로 매매로 진행을 합니다. 6%대면 6%대 안에서만, 5%대면 5%대 안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런 관점을 유지해 주시고 KB메탈도 딱 붙여놓고 보셔야 되겠죠. 시간 2%, 3700 기준가 잡아놨으니까 이걸 가지고만 한번 대응을 해보는 전략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개를 추종 매매 하실 분들은 이 두 개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조시푸드, CJ시푸드, 빙그레
이 삼형제는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승부조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CJ 슈퍼가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좋았지만 시가가 높았죠. 11%에서 28%까지 갔으니까 그래 하더라도 수입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사조 시푸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가 5% 출발해서 28%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시가 수익으로서는 얘가 한 5, 6%더 먹은 거죠. 따지고 보면. 자, 그런 상황에서 빙그레도 같이 따라고 주었지 않습니까? 시가 7% 출발해서 24%까지 갔으니까 이 세 종목 중에 아무거나 했어도 당일날 수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세를 이어가 줄까라는 마인드로 보자는 겁니다. 쉽게 듬뿍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조 시푸드가 시간에 양봉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놈을 필두로 잡아주고 일단 얘를 시가 기준 뭐 4,500엔, 4,500엔 정도 딱 잡으시고 진행을 해주시되 나머지 애들도 같이 붙여놓고 보셔야 됩니다. 사조가 만약에 발군의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애들도 같이 움직여 줄 거니까요. 하지만 별로 모습을 안 보인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얘네들은 뭐 누가 잘났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뭐 빙그레가 갑자기 갈 수도 있고 CJ가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보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휴림 네트워크스가 되겠죠. 지금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변경 상장이 있죠. 거래 정지 해제가 5월 20일 날 됩니다. 평가 가격이 9,320원이죠. 이런 이제 액병 이런 종목도 시장이 안 받아줄 때도 있지만 받아줄 때도 있으니까 항시 이벤트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466원이죠. 보시죠. 물량이 많이 줄어서 새롭게 변경 성장하는 거라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다음은 대원전선 우, 차마, 세명 이렇게 네 종목을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대원 쪽 애들이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대원전선을 일단 머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대원전선 우가 새롭게 한번 밟아줄 것이냐 자, 이런 관점으로 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대원전선 우가 자리를 잡아주면서 끌고 갔지만은 뒤에서는 다시 대원전선이 또 따라가주면서 자기가 또 끌고 갔죠. 근데 둘 다 지금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원전선 우가 일단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예, 3일가 단일가 3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풀리죠. 하루 이틀 3일 내일 시간에서는 2%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2%가 빠져 있기 때문에 과연 내일 그 단일가 해제를 어떤 하나의 발동을 삼아서 내일 대원전선 우다가 먼저 쳐 올려줄 것인지 그런 관점을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원전선도 따라오겠죠. 문제는 지금까지는 대원전선이 일단 끌고 가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대원전선을 노리려면 좀 더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 한번 꼬리를 이렇게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가 대원전선 우가 이벤트 효과를 못 느낀다면 대원전선을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대원전선은 급하게 할 거고 약간 꼬리를 달아주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고 돈가상 이렇게 끝나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관점 한번 노려보자.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 사마하고 세명은 둘 다 지금 보면 꼬리 지점에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됩니다. 전통적인 패턴 관계로 볼 때는 맞아요. 하지만 얘네들 둘이도 대원전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20일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20일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동안에 고점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서서히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보통 20일이 넘어갈 때는 눌림 종목을 잘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전선 꾸리 이런 쪽에 있는 주력분들이기 때문에 또 방향이 우리가 상황했던 것만큼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뭐 이구산업이나 KB와 메탈 같은 애들도 일단 월요일에는 모습이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얘들도 어느 정도 따라가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발판은 되니까 같이 보자는 겁니다. 움직이면 같이 해줘야 되겠죠. 얘네들은 조심해서 봅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봐줘야 되겠죠. 어, 시장의 한 면만 보면 매매가 좀 어디 한 구석에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둘러봐 주셔야 합니다. 특히 월요일장 같은 데는 월요일장에 내가 이것을 주력으로 삼았는데 다른 곳에도 툭 튀어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매매가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두루두루 봐주는 습관을 하면 얼른 빨리 캐치를 해서 이놈을 잡고 이놈을 잡으면 한 주간을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꼭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날까? 라는 관점으로 보죠. 한국 화장품이 1.6%, 한국 화장품 제자 0.7%. 누가 뭐 끌고 올라갈지는 두고 보면 아시겠죠? 둘 다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LS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LS 모습이 좋았죠. 금요일에도 시간 내에서는 뭐 별로 오른 건 없어요. 그래서 LS 이놈과 LS가 움직이면 LS 에코에너지도 움직이겠죠. 얘는 마이너스 0.5%. 이놈도 지금 상승을 했다가 20일이 넘어가니까 이제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 많이 내려온 건 아니지만 서서히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같이 봅시다. 일단 LS를 한번 먼저 봐주시든지 안 그러면 LS 에코에너지가 반등을 주는 모습 보이면 같이 일단 따라 붙어서 보는 관점으로 보죠.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와 서남입니다. 이수페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노려봤습니다만은 음봉이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음봉이 나는데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보고 일단은 얘는 뭐 어쩔 수 없죠. 예. 보합 기준 끌어가지고 좀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령은 다 나나 팔할 때는 손을 대지 않는다. 팔할 때는 뭐 꼬리를 잡겠다 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봅니다. 보시고 양봉으로 좀 약간 물량이 치고 올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그때 따라 붙는다. 그런 전략으로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저것도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 그럴 때는 조금 더 주고 사면 되겠죠. 예를 들면 1.4% 여기 5만 원대 있네요. 이것을 딱 기준가로 잡고 이놈을 돌파하면 난 볼 거야. 그리고 가만 돌파 못한다. 그럼 손 안 대면 됩니다. 다음 서남이죠. 과연 초전도체가 꿀이나 이런 애들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예. 여기 보면 꿀이 대체 초전도체 선제 뭐 부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이 날짜에 좀 관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별 관심을 못 받았어요. 하지만 초전도체 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응집력이 깊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 안 봐줄 수가 없어요. 시간이 2% 올라 있으니까 이걸 크게 믿지는 마시고 5,600 기준가를 잡고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5,500인가 5,600 이렇게 투 트랙을 잡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삭 엔지니어링과 DI. 이삭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좀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재료는 얘가 델하고 델 컴퓨터 있잖아요. 델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델이 뭐 상당히 장사가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서로가 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13조 4천억 뭐 이렇게 벌어들일 것이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다리를 거쳐서 오는 자기가 직접적인 것보다 한 다리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재료는 시가가 높으면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한 다리를 건너가지고 오는 것을 좀 조심을 하자. 그래서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보시고 이것은 뭔가 좀 의심스럽다 할 때는 딱 프로 기준 갖고 하면 돼요. 프로 매매. 시가 7% 출발한 7%에서 가지고 논다. 6% 출발하면 6%에서만 매매한다. 호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로 매매를 할 때는 그 한 종목만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순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느슨한 사람이나 기민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집중력을 딱 가지고 하면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매매하는데 손해를 보는데 가만히 들고 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죠. 기민하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다음은 DI. DI는 현재 뭐 HBM 관련주로 나와 있는데 한번
기술주로 한번 봅시다. 좀 살아나면 끌고 가도 좋을 스타일인데 시간에 0.6% 크게 뭐 오르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기관들이 이틀 동안 조금 물량을 넣은 거는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서둘 필요가 없으니까 좀 천천히 보시다가 뭐 0%대로 상단 라인을 돌파하든지 안 그러면 1%대 상단 라인을 돌파하든지 충분하게 기세를 보일 때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음 제이시스 메디칼. 금요일날에 반응은 보였습니다만은 크게 오르지는 않았죠. 7% 정도. 그런데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고점. 근데 시간에 4%를 딱 올려놓으면서 전고점을 거의 12,480원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저 꼬리 부분 남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런 스타일이면 한번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역시 프로가 높으면 아침 시가가 높을 때는 버루 매매로 한다. 안 그러면 나는 그것이 참 손발이 느려서 어지러워 귀찮아 하면은 1차, 2차 분할로 대응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매매하는데 편할 거예요. 꼭 그 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업문 팀들은 별도로 뭐 우리가 금요일날에 특별하게 눈에 보인 건 없었습니다. 다만 ICTK가 신규 상장하면서 한 80% 정도 수익을 주었는데 50%나 80%나 60%나 뭐 자기 양껏 알아서 챙겼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요즘 신규 상장주보다 워낙 모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스카이무스 테크는 상한가로 가져왔으니까 우리 다시 상수익 가지고 있으니까 올려려 보면 될 것이고, CG트로닉스하고 메가MD 뭐 데이로 한 18% 정도 나왔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전일에 우리가 10%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안 좋았죠. 그런 것이 좀 아쉬웠어요. 전일에 하이트레이딩 잘 들어가가지고 상한가가 지금 붙였지 않습니까? 그죠? 10% 정도 수익을 안고 왔는데 여기서 수익이 그렇게 나오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쉽다. 15% 정도밖에 수익을 먹었죠. 좀 아쉽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금요일날 손해 안 보고 마쳤으니까 만족합니다. CG트로닉스 메가임드 데이로 들어갔고 상팀들 보유하고 있고, 뭐 월요일날 또 흐름 보면서 하죠. 맨날 이 시장은 뭐 그날 따라 또 다양한 모습의 형태를 보이니까 그 형태에 맞춰서 또 우리는 또 움직이면 됩니다. 그 점 잘 잊지 마시고 안전한 마인드 잘 유지해 주시고 쫄지 마시고 일관된 패턴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월요일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모습이 좋은 종목은 한 주간 끌고 간다는 마인드로 좀 강하게 밀어붙여도 상관없을 겁니다. 단 조심할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월말로 접어드는 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20일 넘어가면 모든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한다. 특히 고점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그 점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두 내일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